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정보관리팀의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솔루션 중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IBM의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총 3개 정도의 토픽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제 빅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IBM이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실 기업 내에서 보면 이미 이제 기존의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긴 한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분석된 시스템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보 분석 영역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83%의 CIO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향후 추세가 이런 좀 더 이제 분석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미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점점 데이터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도에 뭐 페타바이트 정도였다고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약 35제타바이트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량이 점점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미 사실 데이터의 어떤 정확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데이터량이 또 폭증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거의 뭐 80%에 이르는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이 소셜 데이터, 기타 이제 장비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비콘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이렇게 향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도 이제 점점 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각각 여러 이제 벤더들에서도 해당 솔루션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IBM이 이런 빅데이터, 즉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관점에서 약간 살펴보면은 IBM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정보 통합 관점, 정보 통합 관점, 그리고 이미 기존에 이제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는 다양한 이제 분석 솔루션들이 있죠. 인포스피어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네티자, IBM의 아이사스처럼 분석 정형 기반의 이제 분석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위해서 2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스트림 컴퓨팅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하둡이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기 위한 IBM의 솔루션이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하는지, 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하둡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개략적인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하둡은 이제 처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웹상에 있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상용 기반의 어떤 DBMS 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대용량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량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좀 약간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제 기반을 이루게 되는 거는 뭔가 기존의 어떤 상용 DB가 아닌 저가의 하드웨어들을 대량으로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특징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상용 DB를 쓰게 되면 뭔가 DB의 포맷에 맞게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측면이 있게 되지만, 이 하둡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포맷을 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하둡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뭐 적재에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여러 개 쓰고, 다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적재된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을 취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맵 리듀스라든지 아니면 하둡 파일 시스템, 어떤 이런 기능들 외에 또 하둡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 기반에 사실 개발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이제 웹 기반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내로 사실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픈소스 환경 내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사실 DB 기반화의 솔루션에 익숙하기 때문에 SQL 기반화의 솔루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하둡에서 사용되는 랭귀지는 또 다른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피그라든지 하이브 같이 또 별도의 랭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솔루션을 갖다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어떤 그런 대처를 갖다가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뭔가 이런 하둡 기반의 솔루션을 기업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조직 내에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력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하둡 자체를 갖다 당연히 이제 기업 내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이제 큰 그림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제 사실 하둡이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그리고 그 하둡의 기반하에 돌아가는 맵 리듀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이제 랭귀지라고 하는 피그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하도록 만든 SQL 기반화의 하이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벤더, 기타 벤더들에서 사실 컬럼 DB 기반의 좀 약간 제품을 좀 소개한 부분도 있는데요. HBase라고 하는 어떤 컬럼 DB 기반의 솔루션이 있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잡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주키퍼라는 부분, 그리고 하둡 내로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위한 스쿱이라고 하는 솔루션. 사실 너무나 많은 솔루션들이 이 하둡 내에 사실은 같이 엉켜져 있는 거죠. 아까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사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 내로 사실 받아들여서 적재적소에 맞게 쓰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약간 존재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런 하둡 기반의 솔루션을 좀 더 기업 내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리고 또 IB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추가해서 그 인포스피어 비긴 사이트라고 하는 하둡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엮였을 때 설치부터 관리까지를 갖다가 웹 기반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에 저장해서 뭔가 이렇게 RDB로 옮기기 위한 스테이징 역할이 아닌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텍스트 분석 기술, 나아가서 뭔가 통계를 갖다가 분석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기계가 뭔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인식을 갖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머신러닝 기술을 써서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렇게 진화시키는 기술인 머신러닝 기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분석을 갖다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요. 나아가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반면에 그 하둡 기반의 솔루션들은 너무나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즉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IBM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어댑티브 맵 리듀스라는 기술을 갖다가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나아가 또 잡 스케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당연히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압축이 좀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빅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싱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플러스 IBM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포함한 인포스피어 빅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IBM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IBM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그 컴포넌트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베이직 에디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하둡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냥 일반 하둡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 베이직 에디션을 갖다가 받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둡뿐이 아니고 좀 더 부가적인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사실 엮이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를 갖다가 좀 더 쉽게 관리부터 설치까지 해줄 수 있도록 웹 기반의 통합 설치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클러스터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둡이 이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내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 이 빅인 사이트 안에는 각각의 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관리자, 아니면 데이터 관리자,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사용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롤별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둡이 이제 가지고 있는 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맵 리듀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맵 리듀스를 사실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기본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실 스킬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바라는 랭귀지를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코딩과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그 부담이 소요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자바를 전부 배워서 맵 리듀스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둡 내에서도 노력을 해서
피그라든지 아니면 하이브처럼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윗레벨의 하이레벨 그 랭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는 이미 오픈 하드 환경에 같이 엮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스크립팅 랭귀지를 갖다가 개발해서 이미 오픈 소스에 기여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기능을 갖다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클을 쓰게 되면 보다 쉽게 어떤 그런 그 하드 환경에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스킬이 이 밑에서일수록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그런 어떤 개발을 단순히 이제 쉘상에서 아니면 스크립트상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이클립스 환경, 즉 구이 환경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MR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자클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이클립스 개발 환경에서 이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정형 기반화, 즉 RDBMS 기반화에서는 다양한 사실 올랩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후에 그 내용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땅한 사실 솔루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IBM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 안에는 빅시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바로 비주얼라이즈 해서 어떤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시면 대량의 데이터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압축 기능입니다.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스토리지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더불어서 데이터량이 많다는 건 CPU의 부하를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해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맵리디스의 특성상 뭔가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특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미 사실 하둡 내에도 다양한 압축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압축이 안 돼 있을 때 96메가라고 만일에 하면 보시는 것처럼 Gzip이라든지 아니면 Bzip2 같은 압축을 쓰게 되면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플리터블 기능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스플리트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미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이제 하드웨어 오픈 소스에서는 0.20에서 사실은 그 제공되는 기능이 Gzip 기능이고 0.21에서 제공하는 게 Bzip2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오픈 소스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IBM에서는 그 CMX라는 압축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도 대폭 줄여주고,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컴프레션에 걸리는 시간이 압축률은 좋긴 하지만 시간이 뭐 30초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압축하는데 뭐 1초, 다시 해제하는데 0.5초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M에서는 그 작년에도 이제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을 기반하에 그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퀴즈 대결을 한 어떤 그런 대결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을 갖다가 활용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큐멘트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개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빨리 할 것이냐. 그래야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뭐 토커나이징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기타 포럼 이런 데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이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뭐 아이디하고 이 뭔가 이렇게 더미 형태의 데이터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빅인사이트 안에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그 이클립스 개발 환경화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인덱스 기능인데,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덱싱을 기능을 제공해야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덱싱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 데이터를 서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능 중에 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단순히 그런 솔루션을 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DW형 분석계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이 존재할 텐데, 이것 간에 뭔가 이렇게 상호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가 예를 들어 웹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게더링했다고 했을 때 그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웹상의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사실 이 분석계에서 뭐 마스터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과 이 정형 기반의 플랫폼 간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개의 데이터 간에 뭐 조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독립된 솔루션이 아닌 상호 시스템 간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빅인사이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약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웹로그 분석 측면인데요. 그 이제 웹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로고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좀 처음에 이제 겉으로 알아볼 때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읽어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뭐 IP 정보에서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웹로그 존재할 텐데, 먼저 이런 데이터들을 빅인사이트 내로 데이터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둡 쉘 커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하둡 API 아니면 이제 로그를 전문적으로 게더링하기 위한 플럼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빅인사이트로 일단은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빅인사이트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독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뭔가 좀 더 포맷된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 이제 컨버전 하기 위해서 자클이라든지 아니면 그 텍스트 분석 기술을, 즉 시스템 T라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포매팅 해줍니다. 이렇게 포매팅 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실제로 비주얼라이징 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는가 이런 형태가 필요할 텐데, 그런 작업들을 이 분석 툴을 활용해서 아까 이제 빅시시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징 툴을 활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제로 이 웹로그상에서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쇼핑 카트를 갖다가 얼마큼 했다. 아니면 뭐 등록을 하고 언제 빠져나갔다.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도 좀 약간 비슷한 형태로 좀 약간 플로우가 흘러가긴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가장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셜 데이터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소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웹 기반 업체뿐이 아니고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쪽 같은 데서도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을 이렇게 큰 규모에서 했다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각각의 개인별로 이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양한 소스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긴 사이트로 넣기 위해서는 REST라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비긴 사이트 내에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좀 긁어오기 위해서 브로드 리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비긴 사이트로 데이터를 넣게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는 사실 아까 웹로그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데이터가 해독하기가 바로 어렵죠. 더구나 사실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클렌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텐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중복 제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애노테이팅 기능을 써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써서 데이터를 클렌징 작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관련된 URL이나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검색한 후에 아까 이제 자클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스크립트를 써서 이 데이터의 이제 애그리게이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형태의 어떤 포맷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이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비긴 사이트라는 비교형 데이터의 분석적인 또 측면이 있는 반면에 IBM이 이제 아까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긴 사이트라고 하는 비교형 기반의 솔루션이 있고, 이제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스트리밍 기반의 인포스피어 스트림이라는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스트림즈에서 데이터를 일부 이제 걸러주게 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비긴 사이트에 쌓아서 비긴 사이트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분석 기법을 써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교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단순히 2차원, 즉 데이터를 분석하는 레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환경에다가 뭔가 적용하는, 저희 IBM에서는 이걸 이제 어댑티브 어널리시스 모델이라고 이제 표현드리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또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환경에 피드백을 줘서 또 그 안에서 뭔가 또 데이터를 갖다 좀 더 잘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통합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비교형 기반 하에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IBM의 인포스피어 비긴 사이트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